오늘 시장 분석 바로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첫 번째 긴급 진단 만나보시죠. 요즘 게임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저희가 어제 펄어비스 이야기하면서 안 간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PC게임 엘리온이 북미와 유럽 서비스 개시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카카오 게임즈의 이 모멘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게임주 엔터, 네. 그다음에 쪽 약간은 좀 피해 있는 섹터들 위주로 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까지 같이 엮이면서 하나의 그룹을 크게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 상승 배경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오딘의 흥행이었는데, 이 오딘의 흥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 외에도 이제 2022년도에는 오딘이 또 이제 대만 출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PC 게임 엘리온이 생각보다 흥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북미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좀 조정을 좀 깊이 많이 받았다 보니까 어차피 좀 반등할 때 같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딘의 흥행 장기화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제 워낙 기대가 컸던 만큼 3분기 예상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부분보다는 실적은 이미 좀 안 좋은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다시 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라인업이라든지 내년에 신규로 이제 출시되는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는 좀 연말까지 반영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딘의 열풍으로 인해서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많이 오른 탓에 피로감,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또 약세를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도 갖고 있고 엘리온도 갖고 있고 또 다양한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처음 상장할 무렵에 이제 전 상장하기 전 이제 IR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봤었는데, 근데 일단은 그때 내용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텐센트 같은 회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어떤 게임들의 플랫폼 역할도 하고 신규 게임도 자체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게임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딘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흥행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성 유저들이 더 확보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게임에 대한 라인업들도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이 출시해서 생각보다 안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는 엑셀 게임즈의 신규 MMO라든지 MMO 게임이라든지 프로젝트 RS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출시 예정이 한 6개월 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말이나 연초 되면 또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이 조금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전고점이 이제 최고가인 10만 6천 원대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게임주들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NFT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8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겠나, 목표가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강점 이야기하면서 가격 전략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MSCI 지수 편입 기대도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수급이 더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미리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엄청난 좌지우지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걸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8만 5천 원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 게임업이 워낙 좀 상황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목표가를 한 8만 5천 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늘 또 이슈가 새로 나오면서 급등한 제지주들, 대형 포장을 대표적으로 볼게요.
이 포장용 상자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오늘장 관련주 흐름 볼게요. 저희도 지금 집 앞에 현관 앞에 상자가 수두룩합니다. 예. 네, 택배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되고 어떨 때 보면은 뭐 대형마트를 가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점점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이게 뭐 대면으로 바뀌면 좀 피해를 보지 않겠냐, 상자 수요가 줄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편한 걸 경험한 사람이 사실 이렇게 바꾸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프라인대로 좋아지겠지만 온라인은 여전히 그 기세를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판지 원료 가격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협회에 이제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 골판지 포장 산업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름이 긴데 이쪽에서 한 10%를 고객사들한테 이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 그러면 고객사가 반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발을 안 하고 한 연말 안에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내에 수용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포장 관련 주식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뉴스에 따른 반등 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높이는 이미 조금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걱정을 했거든요. 코로나19 특히 거리 단계가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보니 다들 배달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 용기, 뭐 배달 용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이 상황에 이 포장주들 그리고 제지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 뉴스에 파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오늘 뉴스는 돌아서는 모멘텀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이제 이 포장주들이 포장지 골판지 관련 주식들이 보면 주가가 한번 되게 퍼포먼스를 되게 크게 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 고점까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그나마 그래도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포장 용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이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택배 위주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까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건데 성장률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뭐 10%씩 성장했다가 지금 한 2%씩 성장하다든지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가는 약간 좀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뉴스를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대형 포장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가볼게요. 다날입니다. 다날 하면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려면은 이 다날을 이용해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비트코인 또 핫하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 요인은 이건희 사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최근에 다날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뭐 서울 옥션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올라온 것도 보면 다 하나의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NFT라는 그런 개념이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이라고 해서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던 지난번 이제 가상화폐가 좋을 때 근데 다시 이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뭐 페이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원래 이제 피지 사업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이월드에서 뭐 결제할 때 다날을 쓴다든지 이미 온라인 피지 업체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날 입장에서는 페이코인과 그다음에 또 이제 제프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서 결제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좀 낼 걸로 예상을 한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다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뉴스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뭐 좀 뉴스에 또 예민하게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좀 맞아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날이 이제 싸이월드 열풍을 타고 있잖아요. 저도 싸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로그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으로 몇몇 분들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싸이월드 열풍이 사실 우리의 그 향수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이슈로만 작용을 할까 하면 실제로 싸이월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SNS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다날도 수혜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건희 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10대, 20대들은 싸이월드가 처음일 거고 네. 뭐 보통 이제 추억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3, 40대 정도 될 텐데 뭐 저도 이제 20대 후반에 아마 이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뭐 유저들이 더 증가될 거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이제 결제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게 활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되게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다날의 역할이 뭐 결제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 NFT 관련된 것들이 또 적용이 어떻게 되냐가 뭐 다날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지금 되게 한동안 오르다가 또 멈칫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흥행이 된다라는 것들이 보일 때 아마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좀 더 움직임이 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싸이월드 1,000평에다가 이제 친구들 글 남겨줬던 그 기억이 나는데 10대,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싸이월드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앞으로의 성장성 이슈는 다 갖고 있는데 실수요가 있는지, 실수혜가 있는지를 가격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일단은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일단은 던져놓은 것들 여러 사업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식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감은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제가 주봉을 열어놨는데 보시면 지난번 상승에서 1,200원까지 갔을 때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구간이 9,000원,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좀 빨리 올라간다라 급하게 올라간다고 싶으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스텝을 좀 이제 보시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시는 방법이 낫지 않겠나. 사업의 흐름을 좀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날 목표 주가는 9,000원. 채팅방에서는 다날의 페이코인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흐름을 좀 파악해 보겠고요. 저희 매수 가격은 그럼 현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뭐 2, 3일 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당분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한 7,2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점검해 봤고요. 오늘 금요일을 또 도와주신 이건희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